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 유튜브 무료 공개 레슨의 두 번째 학생은 고은하 학생입니다. 아주 귀여운 남학생의 연주인데요. 연주하실 곡목은 클레멘티의 소나티네의 작품 번호 36의 6번 1악장입니다. 네, 우선 클레멘티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탈리아 로마 출생의 작곡가이고요.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또 명피아니스트로서도 활약을 했던 아주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이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피아노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4살 연하인 모차르트와 피아노 배틀을 벌였다고 해요. 그 이후로 모차르트는 클레멘티의 연주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이다, 영혼이 없다면서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토벤은 그의 음악을 좋아했고 간결하고 정확한 형식과 새로운 정신 등 배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고은하님의 연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곡은요, 초등부 콩쿨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클레멘티의 유명한 소나티네입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면서도 또 당당한 느낌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곡입니다. 우선 저는 은하님의 연주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피아노 페달의 높이가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은하님의 이 위터벅지와 종아리가 약간 이렇게 펴져 있어요. 네, 사람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자세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편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면 무릎의 각도가 기역자, 직각이 되도록 자세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에서 3cm 두께의 책을 페달 아래 바닥에 두고 치시면 무릎의 높이가 올라오면서 자세의 균형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높은 페달을 계속 밟으시면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 피아노 페달의 높이가 높아서 바닥에 두께가 있는 책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곡은요,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시작을 아주 사뿐하게 흘러가듯이 돌체의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 프레이즈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되려면 손목을 약간 밑에서부터 올려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은하님께서는 이런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평평한 상태로 시작을 하셨고 또 손가락을 조금 세워서 치셨거든요. 네, 가볍게 레가토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목의 움직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포르찬토까지 약간의 크레시엔도를 하고요. 마무리를 피아노로 다듬어서 프레이즈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조금 장난치듯이 귀엽게 피아노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듣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은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어떤 악상의 변화가 없이 또 이런 달콤하고 상냥한 느낌이 없이 약간 무뚝뚝한 느낌으로 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치기 전에 항상 손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치세요. 그러면 소리가 좀 투박하면서 다듬어지지 않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도 역시 처음 시작처럼 손을 건반에 가깝게 붙여서 손끝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왼손 알베리티 베이스 반주 소리가요, 오른손 멜로디에 비해서 좀 컸었거든요. 이 소리가 큰 이유는 피아노 탓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에는 사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손목의 높이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알베리티 베이스를 고르고 작게 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기 연습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손을 건반에 가깝게 붙이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으로 살짝 건반을 잡아당기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네, 좀 부드럽고 작게 들리시죠? 네, 이렇게 왼손을 부분 연습을 하셔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들으셨던 부분들은요, 프레이즈의 끝처리 부분들이에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피아노예요. 그래서 정말 이 3도를요, 여기를 디미누엔도로 예쁘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요, 보시면 은하님께서 이 3도를 조금 이렇게 밀면서 끝내시거든요. 이렇게 치시면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소리가 더 커지고 조금 거칠어져요. 여기는요, 손목을 다운하시고 여기서 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손목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힘을 빼면서 건반을 조금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곡의 느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포르테이긴 하지만 여기 또한 소리가 너무 거칠었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코드를 칠 때 또 손을 던져서 치시더라고요. 이런 코드를 풍성하면서 단단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시려면 윗팔을 릴렉스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코드를 칠 때 손끝으로 건반을 살짝 잡아당겨 보시면 다듬어진 소리를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16분음표 패시지가 고르지가 않았었죠? 네, 일단 이런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시려면 기본 테크닉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은하님께서 손목의 높이 조절을 좀 안 하셨었고요. 손바닥과 건반 사이가 좀 높았었거든요. 네, 빠른 16분음표 패시지를 칠 때에는요, 손을 건반에 가깝게 붙여 보시고요. 제가 손목의 높이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쳐볼 테니까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 부분은 포르티시모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조금 더 당당하고 굵은 소리로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를 끊어서
치셨는데요. 하나의 흐름으로 레가토해서 치셔야 되는 거 유념하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좀 전에 앞부분과 좀 느낌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분명히 다른 느낌의 패시지인데요. 계속 한 가지의 캐릭터로만 치시니까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를 아주 아기자기하게 참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예쁘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조금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조금씩 크레센도를 해서 풍성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네, 제 이 주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지금 악보에 피아노와 돌체라고 써져 있죠. 앞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은하님께서 또 손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었죠, 제가? 조금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코드를 치고 첫음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숨을 쉬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를 손끝으로 끌어당기듯이 터치를 해주시고 예쁘게 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한번 취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어울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사실 여기 말고도 은하님께서 프레이즈의 첫 소리를 거의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이러면 부드럽고 예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것은 이 곡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곡을 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쳐보세요. 네, 이 부분은요, 오른손에 16분음표를 더 생기 있고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치셔야 되는데요. 속으로 박자를 세실 때 4분음표로 세지 마시고 8분음표로 박자를 한번 세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좀 전에 들으셨듯이 좀 많이 빨라지셨어요. 그래서 리듬이 정확하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조금 천천히 오른손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왼손 4분음표도 대충 치지 마시고 4분음표 음 길이를 다 지켜주면서 성의 있게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왼손을 그냥 이렇게 힘없이 치는 것이 템포가 빨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16분음표 패시지에서요, 페달을 가급적이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하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발전부는요, 살며시 시작을 해주시고요.
왼손은요, 일정한 박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연타를요, 손목이 이렇게 그냥 다 풀어져서 긴장을 하지 않고 치면 연타 소리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은하님께서 왼손을 그냥 좀 편하게만 치셨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손목을 많이 내리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노크하듯이 터치를 해주세요. 손가락의 움직임을 적게 해서요. 그리고 손목에 긴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손 모양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각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건반을 끊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오른손의 이 3도 끝처리 역시 너무 짧고 거칠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또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소리가 그렇게 거칠게 나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목의 다운업 동작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분음표 패시지를요. 절도 있게 또박또박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좀 빨라져서 위험하게 들렸었거든요. 네, 여기는요, 급해지는 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빨라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악보에 보시면 두음술 아티큘레이션과 스타카토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아티큘레이션을 정확하게 지키지를 않으셨었어요. 네, 여기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치셨어요. 네, 제가 여기를 아티큘레이션을 지켜서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손목의 다운업 동작과 스타카토 두음을 손끝으로 정확하게 끊는 연습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 아티큘레이션을 정확하게 지켜서 치다 보면 절대 빨라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뒷부분은 앞부분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멘티 소나티는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느낌을 살려서 멜로디 라인을 입으로 노래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발전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